300만 원만 인출해 주세요. 서울의 오래된 골목 끝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천천히 은행 앞으로 멈춘다. 낡은 모자를 눌러 쓴 70대 노인 박춘배 씨는 땀을 닦으며 통장을 꺼낸다. 300만 원만 인출해 주세요. 은행 직원들은 그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. 그는 매달 같은 날짜, 같은 금액을 인출했다. 하지만 외양은 늘 초라했고 손에는 폐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. 직원들은 종종 수군거렸다. 저 나이에 폐지 주워서 300만 원씩 쓰는 게 말이 돼? 신입 직원 지연은 유난히 그가 신경 쓰였다. 그가 돈을 세어보는 손끝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다. 지연은 용기를 내물었다. 혹시 손주 용돈 주시나요? 박 씨는 짧게 웃었다. 아니요. 그냥 필요한데 써요. 그 말은 무심했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. 지연은 퇴근 후에도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. 폐지를 주워가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. 언젠가 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. 하지만 단지 호기심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. 그날 밤 지연은 창밖에서 폐지 손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. 그게 박 씨의 손수레 같았다. 도시의 불빛 속에서 손수레 하나가 천천히 사라졌다. 며칠 후 지연은 우연히 퇴근길에 박 씨를 다시 봤다. 그는 폐지를 모아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. 지연은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.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.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. 그곳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였다. 며칠 뒤 지연은 인터넷 뉴스에서 낯익은 사진을 봤다. 익명 기부자, 매달 현금 300만 원 전달 4년째 지속. 그 봉투의 글씨체, 그 필체는 분명 박 씨의 것이었다. 지연은 놀라서 숨이 막혔다. 그는 폐지를 주워 번 돈을 전부 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. 다음 날 은행에서도 그 소식이 돌았다. 설마 그분이 그 익명 기부자야?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.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. 그의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다.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찾는 게 아니었다. 그날 이후 지연은 매달 박 씨가 오는 날이면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. 박 씨는 여전히 같은 옷, 같은 모자, 같은 인출 금액이었다. 그의 얼굴엔 후회도 자랑도 없었다.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평온함만 있었다. 늦은 겨울 급식소 앞에서 박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. 지연은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. 의사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실신이라 말했다. 지연은 병실 문을 열었다. 박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. 괜찮아요. 잠깐 쉬면 됩니다. 지연은 묻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. 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다 남 주시나요?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. 나도 저기 있었거든요. 그의 손가락이 창밖의 급식소를 가리켰다. 10년 전 사업 실패로 거리에서 3년을 보냈다고 했다. 그때 그 급식소가 그를 살렸다고 했다. 한 끼 밥 덕분에 살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. 그는 허허 웃으며 덧붙였다. 그때 받은 따뜻함을 그냥 돌려주는 거죠.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. 박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. 겨울 햇살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다. 그 순간 지연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같았다. 며칠 뒤 박 씨는 퇴원했다. 은행에 들러 또다시 300만 원을 인출했다. 지연은 그의 손에 봉투를 건넸다. 오늘은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.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. 그 길은 내가 직접 가야 의미가 있죠. 그는 천천히 걸어 급식소로 향했다. 그날 이후 그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알려졌다.
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시작했다. 폐지를 모으는 사람들을 돕는 작은 모임도 생겼다. 그러나 박 씨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.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된다면 그걸로 됐죠. 그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이었다. 지연은 그가 올 때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했다. 그는 언제나 미소로 인사했다. 따뜻하네요. 커피도 세상 노어.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단단했다. 그날 은행 유리창 밖엔 봄 햇살이 번졌다. 그리고 그 햇살이 그를 따라 흘러갔다. 몇 달 후 박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. 그의 방에는 낡은 손수레와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. 다음 달 급식소 기부금. 그 안엔 여전히 300만 원이 들어 있었다. 지연은 그 돈을 조심스레 들고 급식소로 갔다. 그곳의 벽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다. 받은 따뜻함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온다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은 눈을 감았다. 그의 미소,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. 필요한데 써요. 그 단순한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. 그는 단지 돈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이었다. 급식소의 밥 냄새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. 어딘가에서 손수레의 덜컹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다. 지연은 그 소리를 따라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.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. 그날 서울의 작은 골목 끝에서 진짜 부자가 한 명 떠났다. 그리고 그가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.